여러분, 혹시 16세 고등학생이 MIT와 옥스퍼드의 최첨단 AI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계산은 기계가 했지만 해석은 사람이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바로 그 순간의 주인공이 저 이준서입니다. 전 세계 26개국 60개 팀이 참가한 국제 수학 모델링 대회에서 홀로 참가해 1위를 차지한 그 놀라운 72시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평범한 고등학생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AI 모델들을 제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감각으로 수학을 보는 특별한 능력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이준서입니다.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특별히 천재라고 불릴 만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수학 성적이 좋은 편이긴 했지만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없고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간 경험도 없었거든요. 다만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버릇이 있었어요. 숫자를 보면 그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마치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가 들리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보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보였어요. 그런 제가 제네바 국제 수학 모델링 대회에 참가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준서야, 내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이런 대회 한번 나가볼래? 손에 쥐어주신 건 대회 참가 신청서였습니다. 전 세계 26개국에서 60개 팀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라고 하시더라고요. MIT, 옥스퍼드, 칭화대 같은 명문 대학교 팀들이 참가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서 어떻게 그런 대학교 팀들이랑 경쟁해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준서야, 내 방식으로 해봐. 그게 내 장점이니까. 선생님은 평소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공식을 외워서 대입할 때 저는 항상 문제의 패턴부터 찾아보거든요. 대회 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식생 변화 예측 수치 모델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주제였지만 왠지 흥미로웠어요. 다른 팀들은 모두 팀 단위로 참가했는데 저만 유일한 개인 참가자였어요.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결국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서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추천하셨을 거야.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북과 A4 노트 몇 장만 챙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모험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아직 제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전혀 몰랐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태어나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압도감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모두 캐리어 여러 개의 각종 장비들을 가져왔더라고요. MIT 팀은 아예 슈퍼컴퓨터와 연동된 노트북 여러 대를 들고 왔고, 옥스퍼드 팀은 최신 AI 모델이 탑재된 워크스테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칭화대 팀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버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정말 군대 같았어요.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작은 배낭 하나에 노트북과 노트 몇 권만 들고 왔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학생은 뭐지? 짐이 너무 적은데? 저 같은 참가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팀들은 로비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개막식 현장에서 저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혼자 왔다고요? AI 모델은 어디 있어요? MIT 팀 학생 하나가 저를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저 학생 그냥 구경 왔나 보지. 또 다른 학생은 한국에서 왔다고. 삼성 말고도 뭐가 있었나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상했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곧 보여줄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발표 자료도 없이 손에 노트북과 A4 노트 몇 장만 들고 있는 걸 본 교수님들도 의아해했어요. 한 교수님은 제게 다가와서 물어보셨습니다. 학생, 준비물이 이게 다인가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나 AI 모델은 어디 있죠?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참 독특한 학생이네라고 중얼거리시며 지나가셨어요.
주위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저를 실험 참가자 수준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 학생 진짜 참가자 맞나? 견학 온 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테니까요.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AI 모델의 수치를 입력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돌리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해양 생태 데이터를 받자마자 저는 숫자들을 그래프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해수 온도 변화와 해조류 성장 패턴 사이에 어떤 리듬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음악이 서로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컴퓨터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선형 회기로 분석하시는 건가요? 옆 테이블에 앉은 MIT 학생이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곡선의 리듬을 보고 있어요. 그 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리듬이요? 수학에 무슨 리듬이 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리듬이 있어요. 계절의 변화도, 조수의 흐름도, 심지어 사람의 심장 박동도요. 저는 계속해서 해수 온도 변화와 해조류 성장의 곡선 간 위상차를 손으로 비교해 나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아닌 A4 용지에 직접 그려가면서 말이에요. 선을 그을 때마다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어요. 주변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저건 수학이 아니라 직감이잖아. 논문 근거도 없고 그냥 추측에 불과해. 중국팀 학생 하나는 저런 식으로 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텐데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패턴이 보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음악의 선율을 듣는 것처럼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닌 감각으로 수학을 이해하는 것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패턴이 맞다면 다른 팀들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이 되자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미국 팀과 중국 팀은 슈퍼컴퓨터를 연동한 실시간 분석에 돌입했어요. 화려한 3D 시뮬레이션이 모니터에 펼쳐지고 복잡한 수식들이 끊임없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돌아가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펜으로 수열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참 그리다가 멈춰서 생각하고 다시, 그리고 또 멈추고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가끔 제가 그린 그래프를 멀리서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MIT 팀 학생이 제 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러다 시간 초과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손으로 그리고 있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옥스퍼드 팀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21세기에 저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박물관에서 원시인을 구경하는 것 같은 시선들이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도 고개를 저으시며 어째서 한국은 늘 독특한 방식을 쓰는 걸까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저희 한국 참가자 부스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화려한 장비와 첨단 기술이 없으니 시각적으로 재미있지 않았던 거죠. 대신 MIT 팀의 슈퍼컴퓨터나 중국 팀의 3D 시뮬레이션에 카메라가 집중되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욱 노골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저 학생 정말 뭐 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옥스퍼드 팀에서는 아예 제 방향을 가리키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분명 좋은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독일 팀 학생 하나는 저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주변의 잡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변화 패턴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곧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미소 지으며 계속 그래프를 그려나갔어요. 마지막 날, 최종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성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24시간 예측 모델을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대회장의 분위기가 한층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팀들이 마지막 스퍼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AI 팀들은 예측값을 화려한 3D 시뮬레이션으로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래프들과 복잡한 수치 모델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MIT 팀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서 앙상블 방법을 사용했고, 중국 팀은 딥러닝 모델로 패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최첨단 기술의 총집합이었어요. 반면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손으로 찾아낸 패턴을 바탕으로 함수식을 만들어 엑셀에 입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단순해 보였을 거예요. 복잡한 AI 알고리즘도 없고 화려한 시각화도 없이 그냥 간단한 수식 몇 개로 이루어진 모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모델이 정확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리듬을 제대로 잡아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출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팀들이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수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틀 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패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수 온도와 해조류 성장의 미묘한 위상차, 계절적 변화의 주기성, 그리고 기후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리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각 팀의 예측 정확도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팀들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MIT AI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오차율 5.2%. 꽤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이어서 옥스퍼드 팀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오차율 3.8%. 더 좋은 성적이었죠. 관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칭화대 팀도 4.1%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모든 팀들이 5% 이하의 오차율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잠깐 멈추더니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하는 듯 했어요. 한국 개인 참가자 이준서 학생.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차율 1.3%. 순간 발표장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조차도 잠시 멍했어요. 제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끝나자마자 교수님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죠? 정말 손으로만 계산한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AI는 숫자를 학습하지만 저는 감각으로 흐름을 봅니다. 수학은 계산보다 해석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한 교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혹시 특별한 소프트웨어라도? 저는 제가 그린 그래프들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해양 수온 상승 곡선에는 변곡점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을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음악의 박자를 듣는 것처럼요. 교수님들은 제 노트를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어요. 복잡한 수식은 거의 없고 대신 손으로 그린 곡선들과 간단한 메모들만 가득했거든요. MIT 팀 지도 교수님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네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구나. 기계는 패턴을 찾지만 패턴 뒤의 의미는 놓치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치적 정확성에만 집중하다가 패턴의 본질을 놓쳤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팀 교수님도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보여준 것은 동양적 사고방식의 장점 같네요. 서양에서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데 학생은 직관적으로 전체를 보는군요. 정말 뜻밖의 해석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문화적 차이까지 언급하시니 신기했습니다. UN 기후분석 고문단에서 나온 전문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수학의 본질입니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인간은 이해하죠. 그리고 이해야말로 진정한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는 것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저에게 축하를 해주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MIT팀 학생 하나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 무시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시당했던 기억보다는 인정받는 기쁨이 훨씬 컸거든요. 결과 발표 후 30분도 안 되어서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르몽드, BBC, NHK,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16세 한국 고등학생이 세계 최고 AI를 이긴 비결이 뭔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키워드들은 AI보다 앞선 인간 직관, 감각, 수학, 손으로 푸는 해답이었어요. 특히 BBC 기자는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AI는 패턴을 찾지만 인간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AI는 무엇을 알려주지만 인간은 왜를 이해하죠. 독일 방송에서 나온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앞으로 AI와 경쟁하는 것이 목표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죠. AI가 계산해준 결과를 인간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미래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기자는 수학 교육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 계산보다는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MIT 부교수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이 학생이 보여준 것은 수학교육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과 철학이었는데 말이죠. 대회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회 최종 보고서에는 한국 고등학생 참가자의 분석 방법은 기존 방식과 본질적으로 달랐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명시되었어요. 일본 NHK 기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특별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방식대로 수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중국 기자는 동양적 사고방식의 장점인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동서양을 떠나서 인간 본연의 직관적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기자가 마지막에 한 질문이었어요. 혹시 AI를 적으로 생각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AI는 훌륭한 도구예요.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처럼요. 좋은 악기가 있어도 연주자의 감성이 없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날 밤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전 세계로 방송되었어요. 한국 뉴스에서는 16세 고등학생이 세계 최고 AI 제치고 1위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는 코리언 틴 비치 MITS AI with Intuition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질문 세례를 받으며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자랑스러워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입학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는 물론이고 MIT, 스탠포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새로 설립된 창의 수학교육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제가 보여준 감각 기반 수학이 정말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수학회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감각 기반 수학 교육이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요? 기존 교육 과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제가 제네바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 가능한 방법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각 수학 워크숍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숫자 뒤에 숨은 패턴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지금까지는 공식을 외웠는데 이제는 왜 그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라고 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수학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의 변화였어요. 한 학생은 수학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요. AI가 발달할수록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은 기계가 하더라도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결국 인간의 몫이니까요. 제네바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AI는 정답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날 세계는 그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직관과 감성, 그리고 이해하려는 의지만큼은 절대 대체될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접근이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계산은 AI가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언젠가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